중요한 행사예요. 중요한 행사. 그렇죠? 그러니까 단합하는 거잖아. 단합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명절, 뭐 한가위라든가 설날이라든가 큰 행사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거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달리기라는 걸 포함해야 돼요. 야, 그 부족 또는 그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 거기에 달리기를 포함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달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부연 설명 첫 번째 왜 달리기가 중요한가 1번이라고 다시 고쳤을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부연 설명 나옵니다. 자, 그래, 달리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 그래서 이 달리기라는 걸 뭐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이 달리기라는 활동을 이제 각종 주요 행사에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For example까지 나오죠. 자, 예시도 볼게요. 이 예시 부분은 제가 여기다가 따로 정리 안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ach year 매년마다 뭐 뉴멕시코에 있는 뭐 어쩌고 부족인가 봐요. 뭐 무슨 아파치 부족인데 이 부족 사람들이 reenact a ceremonial race. 그러니까 의식적인 그런 경주를 재현한답니다. 근데 어떤 경주냐? 대절 이하하는 경주인데 관계대명사예요. According to traditional belief. 그러니까 전통적인 믿음에 따르면 occurred long ago. 오래전에 발생했던 의식상의 경주예요. 뭐와 뭐 사이에? 태양과 달 사이에. 자,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예전에 옛날 얘기잖아 지금 계속. 이거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임진왜란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진왜란 이전. 그때인데, 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달이 뜨고 또 달이 지면서 해가 뜨고 이거를 보면서 이게 마치 릴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돼? 해와 달이 막 서로 경주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떠 있는 상태라고 해봐. 이게 해야, 만약 이게 달이야, 해고 달이야. 그럼 이렇게 되잖아.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또 이렇게 돌아서 또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릴레이 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치 그거를 묘사하는 듯한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는 이런 거를 릴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묘사하는 의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통해서.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자, 그리고 Sun and Moon had raced. 태양과 달은 경주를 해왔었대요. To establish appropriate seasons. 적절한 계절을 확립시키기 위해서요. For all the different kinds of plant and animal foods. 모든 다른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식량을 위해서 적절한 계절을 수립하기 위해 태양과 달이 경주를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얘들아,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반대로 달이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되면 뭐야? 이게 하루가 지난 거죠. 그렇죠? 이 릴레이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절이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경주를 하면서 계절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 계절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각 계절에 살기 적합한 동식물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계절별로 각각의 식물과 동물에게 적합한 어떤 영양분이 될 만한 그런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와 달이 그렇게 열심히 경주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만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거. 이 먹고 사는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해와 달인데 해와 달이 달리기를 하고 있네? 경주를 하고 있네? 경주는 역시 위대한 거야. 달리기는 위대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나게 부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냐?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달리기 활동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번째 문장의 주제도 중요했지만 사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장도 꽤나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세 번째는 여기예요. 커뮤니케이션 얘기. 다섯 번째는 여기입니다. Running was also. 그럼 지금 이 두 개가 뭡니까? 어디 갔냐? 하나는 이제 원활한 소통, 그리고 하나는 여러 육체적 활동이니까 요거죠. 부연 설명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 달리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왔고요. 자, 이런 류의 글에서 출제하기 좋은 포인트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입하기예요. 주제로 내기도 좋고요. 제목으로 내기도 좋습니다. 주제나 제목. 됐어요? 자, 그리고 요지로도 출제 가능합니다. 여러분, 필자가 이 글을 왜 썼을까요? 왜 썼겠어? 아, 옛날에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달리기를 굉장히 신앙시 여겼구나.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겼구나. 이거를 알려주려고 지금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지도 가능하고요. 요약도 가능합니다. 다 낼 수 있어요. 다 낼 수 있어요. 어법이나 이런 건 어차피 안 나오니까 4번에서 어차피 낼 것도 없고요. 그래서 대입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 다 출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흘러가는 게 도입부 명확하게 나오고 주제 명확하게 나오고 부연 설명 1, 2번 명확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예시로 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흐름이 아주 명확해요. 그래서 순서 삽입 내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내용에 관련된 거 있죠. 서술형이나 어법을 제외한 내용에 관련된 건 다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도식화할 때는요.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이 제가 이렇게 작성한 거와 같은 이 흐름도 다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도식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지문이 남았는데 50분이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왠지 내가 지킬 것 같아.
아이고 또 전멸구만. 자 일어납시다. 마지막 거 해야지. 야 이거 한번 진도 끝이야 얘들아. 드디어 끝이야 드디어. 물론 저의 진도는 끝났지만 여러분은 아니야. 자 마지막
17강의 getset입니다. 마지막 거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여기는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야. 그래서 잘 따라옵시다. 한 지문만 하면 되니까요. 갑시다. 이 17강의 getset이 근데 장문 독해거든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이제 내용이 길다 보니까 좀 이해를 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설명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가볼게요. Industrial capitalism, 산업 자본주의가 not only 나왔고 것이 생략됐네요. 그래서 created work, 일자리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it also created leisure. 자, 여가도 만들어냈대요. In the modern sense of the term. 그 말의 현대적인 의미로의 여가 또한 만들어냈다. 이 산업 자본주의가 활성화가 됐어. 당연히 일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그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가도 만들어냈대. 여가. 아니 산업 자본주의가 어떻게 여가를 만들어내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면 말 그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여가를 또 만들어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에서의 핵심적인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입니다. 산업 자본주의에서 여가가 탄생했다라는 말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 첫 문장만 읽고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겠죠.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장. This might seem surprising. 이것은 놀라워 보일 수 있는데 콤마하고 for 나오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야. 접속사야, 접속사. 알겠지? 뒤에 주어 동사 나온 거 보이죠? 자, 왜냐하면 the early cotton masters. 자, 초기에 목화 농장주들이에요. 여기서의 마스터는요. 목화 농장주들. 그러니까 사장님이야.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이 wanted to keep their machinery running. keep 목적어 ing 하면 목적어가 계속 ing를 계속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기계가 계속해서 가동하기를 원했대요. As long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기계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지만 그 기계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초기에 목화 농장주들은 뭘 원했다는 거야? 최대한 오래 돌아가길 원했으니까 그냥 쉬지 말고 졸라 일해라. 이걸 원했다는 거야. 근데 여가가 만들어졌대. 야, 여가가 생기면은 계속해서 기계가 안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어떻게 여가를 만들어내냐? 그러니까 되게 놀랍다는 거지. 이해돼요? 이어서 볼게. Enforce 그리고 강요했대 뭐를?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이 to work very long hours 아주 오랜 시간을 일하도록 강요했답니다. 됐어요? 옛날에 이랬다고. 이게 당연했다고. 자, 근데 대체 어떻게 여가가 생겼을까? However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but requiring continuous work during work hours and ruling out no work activity. 여기 볼게요. 여기 by ing 첫 번째랑 두 번째 얘가 병렬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인 일을 요구함으로써 업무 시간 동안에 그리고 rule out 하면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이런 뜻이거든. 뭘 제외시키냐? non-work activity를. 그러니까 비업무 활동을 제외시킴으로써 employer는 고용한 사람, 고용주.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에요. 자, 사장님들이 고용주가 has separated out leisure from work. 빨리 앉아라 뭐냐? 자, separate A from B 하면은 A를 B와 분리시킨다는 거거든. 그래서 고용주가 뭐랑 뭐를 분리시켰냐면은 여가랑 일을 분리시켰었대요. 자, 뭔 말인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예시를 들어줄게. 사장님이야. 직원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장님의 마인드는 뭐냐면 최대한 이 기계가 이 공장이 오래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6시에 출근해. 그래서 밤 12시에 퇴근한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하루 18시간 일하는 거야. 그러면은 직원들은 죽어나지만 사장님은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니네가 직접 일을 해본 적은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6시에서 밤 12시까지 18시간인데 이 18시간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할 수 있겠냐?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니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18시간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나도 못해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실제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했다면
18시간 내내 공부한 게 아니잖아. 중간에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잠깐 졸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어떻게 했었냐면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잘 봐봐. 일단 근무 시간 동안에는 일을 계속 시키는 거야. 딴 걸 못하게 하는 거야. 진짜 일만 해라. 잡담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화장실도 가지 마. 일만 해. 일만 해.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해. 18시간을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라고 한번 쳐보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8시간은 뭐 밥 먹고 뭐 하고 이런 시간 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근무 시간은 10시간이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바꾼 거냐? 이게 기존이야, 기존. 그럼 이 기존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6시 출근해서 밤 6시 퇴근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12시간은 근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난 다음에 그럼 줄이고 나면 직원들은 어떨까요? 좋아하겠죠. 일찍 끝나니까. 자, 그럼 일단 직원 입장에서 좋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사장님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근무 시간 동안에 풀로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일을 요구하는 거야. 쉬지 말라는 거야. 일만 하라고. 일찍 퇴근시켜줄게. 대신에 일만 해. 딴짓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뭡니까? 비업무 활동을 배제한대요. 비업무 활동이 뭔데요? 아까 말했던 거 밥 먹는 시간이니 뭐 잡담하는 시간이니 이런 게 다 비업무 활동이잖아. 그렇죠? 이거를 배제시켜버린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찍 퇴근하니까 좋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업무 시간이 늘어난 거죠. 이때 10시간이었지만 이때 12시간이죠. 그렇죠? 실제로 더 늘어났죠. 게다가 사장님 입장에서 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게. 첫 번째,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더 오히려 늘어났다. 두 번째, 뭐 예를 들어 공장 같은 걸 돌린다 치면 전기세가 덜 들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득이 되겠고요. 세 번째, 직원들에 대한 평판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 사장님 일찍 퇴근시켜주셔.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좋은 거밖에 없잖아.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여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겁니다. 여가와 업무를 이제 분리시킨 거야. 원래는 그게 없었어. 원래는 업무와 여가가 따로 아니었어. 그냥 출근해갖고 직원들이랑 좀 노가리도 까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그것도 업무로 쳤던 거지. 근데 그거 업무로 치지 마. 진짜 일하는 게 업무고 잡담하는 거 금지야. 그거는 이 퇴근하고 잡담하는 거 그렇게 해.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쉬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냥 쉬게 하면 야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 손해보는 짓을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 왜 본인이 자본주의에서 손해보는 짓을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가를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어서 가볼게요. 자, some 어떤 사람들은 did this 이것을 했습니다. quite explicitly. 자, 이 단어 제가 이제 그 종종 많이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단어 시험 보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 여러분 x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바깥쪽이란 뜻이거든요. 바깥쪽. 그래서 실제로 explicitly의 반대말이 뭐냐면요. implicitly예요. implicitly. 이게 반대거든요. explicitly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명시적인 이런 뜻이거든. 근데 ly가 붙으면 부사예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이런 뜻이야. 그럼 implicitly는 in이거든요. in. 이게 in이야. in.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추는 거야. 그래서 implicitly는 암시적으로, 내재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숨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이런 단어가 왜 중요하냐? 어휘로 나오니까요. 밑줄 쳐놓고 문맥상 적절한 어휘 골라라, 부적절한 어휘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그래서 체크하는 겁니다. 다시. 자, 몇몇 사람들, 즉 몇몇 농장주들 말하는 거야. 사장님들. 이 사장님들이 이것을 했답니다. 즉 여가와 업무를 분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꽤나 명시적으로 분리했답니다. 아주 분명하게 나눴다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By creating distinct holiday periods. 별도의 휴가 기간을 만듦으로써. 휴가 기간을 따로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일하는 날, 토, 일 휴가.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휴가 기간을 만듦으로써 업무와 여가를 명확하게 나눴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when 하고 나왔는데 when이 관계부사예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냐? factories were shut down이니까 말 그대로 공장이 문을 닫는 그 명확한 뚜렷한 그 휴가 기간을 만들므로써 명시적으로 이것을 했답니다. 즉 다시 한번 휴가와 그 업무 시간을 분명하게 나눴답니다. 왜 그러냐면 it was better 더 좋았거든. 뭐가? to do this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뭔데요? 앞에 문장이죠. 앞에 문장 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이랍니다. 뭐보다 than have work disrupted by the casual taking of days off 이렇게 나왔는데 자 잠깐 보자면 일단 여기 사역동사가 나왔거든. 사역동사 목적어 PP예요. have는 가지고 있다 아니다. 뭐뭐 하게 하다요. 뭐뭐 하게 하다. 근데 PP가 나왔으니까 목적어가 PP 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목적어가 PP 되게 하다. 그래서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 왜 동사 원형을 썼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than이라는 녀석 있죠. than은 항상 비교급과 짝이거든요. 비교급과. 근데 이 than이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를 만듭니다. 병렬 구조. 앞뒤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냐? 이거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았대요. 그럼 여기서 have는 누구랑 병렬이냐? 얘랑 병렬이에요. 얘랑 짝이야. 두랑. 그래서 여기 have를요 to have라고 써도 돼요. 앞에 to로 나왔습니다. 되니? 이렇게 짝인 거다. 그럼 다시 disrupt는 방해하다, 중단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PP로 나왔으니까 중단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업무가 중단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중단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아까 말했던 거 18시간 있지만 실제로 일하는 시간 10시간 그럼 8시간은 그냥 오프타임이잖아. 오프타임. 그러면은 이게 일이 이제 그 뭐야 업무가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고 있다가 야 우리 잠깐 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자. 그래. 업무 멈추고 나와서 뭐 담배 피면서 막 얘기하고. 자 다시 일하러 가자 해갖고 또 다시 일하고. 이게 업무가 중단되는 거잖아. 중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는 게 이득이었다고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득했다고. 자, by the casual taking of days off는요. casual은요 가끔씩의 이런 뜻이거든. 그때 이런 뜻이야. 그래서 take off라는 거, 이 taking of off라고 나왔는데 이 taking off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보통 off가 들어가면 뭔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take of day 하면은요 시간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 날에 출석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off가 붙었으니까 출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쉰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럼 그때 쉬는 것에 의해서 업무가 방해받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업무와 휴가를 별도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까 내가 말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사장님들이 왜 여가를 주냐고. 아니 사장님들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이해됐죠? 뭐 말인지? 됐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장. Leisure as a distinct non-work time. 자 그러면 일하지 않는 별개의 시간으로서의 여가는요. Whether in the form of the holiday, weekend, or evening. 그게 뭐 휴일의 형태이든 뭐 주말의 형태이든 아니면 저녁의 형태이든 간에 어쨌든 간 일하지 않는 시간의 의미로서의 여가는요 was a result 어떤 결과였답니다. 즉 일하지 않는 이 여가라는 이 개념이 뭐 때문에 나오게 됐냐면 뒷내용에 의해서 나오게 됐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뒷내용이 뭐냐? Of the disciplined and bounded work time created by capitalist production 이렇게 나왔네요. 자, bounded는 제한된 거고요. disciplin은 원래 훈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육되고 제한된 업무 시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훈육됐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통제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생산에 의해 만들어진 통제되고 제한된 업무 시간의 결과였다랍니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가? 자, 어쨌든 이제 여가라는 게 이 사장님과 직원들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거였고요. 어쨌든 여가가 생겼습니다. 일단 여가를 주냐 마냐는 직원들이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사장이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 일단 여가가 오히려 이익이 된대요. 그러면은 사장님 입장에서 여가를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가를 줍니다. 자, 근데
이 어쨌든간 이 여가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따지면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꼭 그런 형태 말고요. 그냥 우리 주말에 쉬는 거 있잖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아니면은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이 짬 있잖아요. 그런 시간. 그러니까 어쨌든간 일을 안 하는 시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공부 안 하는 시간. 됐어? 어쨌든 그런 시간이라는 거는요. 자본주의 생산으로 만들어진 통제되고 제한된 근로시간의 결과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 착취 금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18시간만 이렇게 일하게 한다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각종 노동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막 제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생긴 게 맞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얘기. 됐어? 그래서 여기서 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체크를 해주세요. 시점 전환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한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가가 왜 생겼느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장님의 이익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다? 노동법 때문에 그런 거야. 쉽게 말하면 노동법.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너무나 가혹한 노동 착취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제한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일하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근무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건 곧 뭘 의미합니까? 늘어난 여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됐죠? 다음 내용 볼까요? Workers then wanting more leisure. 자, 그렇게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흐름이 있거든요. 생각해봐. 자, 두 가지 이유. 사장님이 이익이니까 여가를 받았고요. 여러분이 직원이라 생각해봐. 자, 사장님이 이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가를 받았어. 또는 이 노동법의 제한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간 근로시간이 이제 제한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여가가 생겼어. 자, 이제 여러분이 쉬고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노동자들은 wanting more leisure, 더 많은 여가를 원했대요. 더 많은 여가를. 그리고 leisure time, 여가 시간이 was enlarged, 확대됐대요. 실제로 확대가 됐답니다. by union campaigns. 유니언 캠페인이 뭐냐? 이게 바로 노동조합이에요. 이 유니언이 노동조합이거든. 캠페인은 운동이죠. 즉, 그 노동조합을 줄여서 우리가 노조라고 하죠. 노조. 그래서 그 노조 운동에 의해서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이런 거예요. 막 우리의 막 여가를 막 보장해라 막 이런 거 한 거겠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여가 시간이 실제로 확대가 됐답니다. 자, 콤마 위치 나오면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리고 그러한 것은 first started, 먼저 시작되었는데요. In the cotton industry, 아까 말했던 그 목화 농장 산업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and eventually, 그리고 결국에는 new laws were passed, 새로운 법이 패스됐답니다. 제정됐대요. 그 법이 어떤 법이냐?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데 내가 미리 체크해줄게.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 거야. 근데 여기 특히 중요하다. 자, 다시.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that limited the hours of work. 업무 시간을 제한을 걸어버리는 아예 법이 생겨버렸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아예 애초에 이제 법적으로 야 하루에 뭐 12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안 된다. 법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얘네들의 이제 여가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gave workers, 노동자들에게 이거 왜 안 썼냐? 여기 좀 써주세요. 직접 목적어. 노동자들에게 holiday entitlement. entitlement라는 거는요 권한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휴가 권한을 주는 그런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됐다.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사장님에 의해서 이렇게 여가가 이제 생기긴 했지만 그 전문장에서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자본주의 생산으로 만들어진 통제되고 제한된 근로시간의 결과였다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앞문장에서. 다시 쉽게 말하면 레저라는 거는 근무시간의 통제로 인해서 생겼대요. 그럼 근무시간 통제가 왜 생겼는데 사람들이 그 여가나 이런 거를 많이 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노조 시위하고 이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래 아예 법적으로 막아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가 시간이 확대가 됐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 제한법 이런 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하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이 남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라면 뭐 할 겁니까? 놀아야겠죠. 그렇죠? 그 시간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레저는 또한 the creation of capitalism in another sense.
자, 또 다른 의미에서 자본주의의 창조주의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창조였기도 하답니다. Through the commercialization of leisure, 여가의 상업화를 통해서. 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제 시점이 바뀐 거예요. 자, 글의 흐름을 이따가 좀 정리해 줄 건데 이 중간 부분의 흐름만 보자면, 자, 앞 내용까지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이따 정리해서 쓸 거예요. 제가. 노동자들의 여가가 증가했어요. 자, 여가가 증가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또 다른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자본주의가 이제 생성되었다. 그럼 이 또 다른 자본주의가 뭔데? 한번 볼까요? There's no longer participation. 자, 이것은 더 이상 뭐뭐가 아니었다. 참여를 의미하지 않았답니다. In traditional sports and pastimes. 그래서 전통적인 스포츠와 여가 활동으로 뭐 참여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았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은 began to pay for leisure activities. 자, 여가 활동에 돈을 쓰기 시작했대요. 이제. 자, 즉 또 다른 자본주의를 생성했다는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다. 노동자들이 여가 활동에 돈을 쓰는 거야. 여가 활동에 돈을 쓴대. 그럼 얘들아, 여가 활동에 돈을 쓰는 거니까 이 여가 활동에 관련된 기업이 있어야겠네. 맞아? 그럼 이 기업은 이 노동자들이 여가 활동하는 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된다고. 옛날에는요, 무조건 생산만을 했어요. 옛날에 여가가 없었을 때는 생산만을 했죠, 생산만을.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사람들이 소비를 했습니다. 바로 뭡니까? 의식주에 대한 거였겠죠. 사람들이 이것만 했다고. 왜냐면 그때 여가고 뭐 쉬는 날 그런 게 어딨어. 박치고 일해야 되니까 가장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에 대한 소비만 있었고, 그러면 수요가 그것만 있으니까 생산도 당연히 의식주에 관련된 것만 생산을 했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자본주의 사회가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여유가 생기고요. 여가 시간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취미 생활도 즐기고 합니다. 그럼 취미 생활을 즐기려면은 거기에 또 돈을 지불해야겠네요. 그럼 돈을 지불할 만한 회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 산업이 생긴 거죠. 부가적인 산업. 의식주와 같은 필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가 산업이 생긴 거예요. 부가 산업. 그래서 또 다른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든 놀아야 되니까 놀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니네가 노동자라고 쳐볼게. 니네가 만약에 돈이 없어. 막 한 달에 돈도 많이 별로 못 벌어. 막 100만 원도 못 벌어. 그런 상태인데 내가 나가는 돈은 많아. 여러분이 여가 활동을 즐길 여유가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을 어디다가 써야 돼? 의식주에 관련된 거에만 돈을 써야 되는 거야. 기본 활동, 기본 생활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니네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 시간도 많아. 그럼 니네가 의식주에 대한 거에만 돈을 쓸까? 아니, 취미생활 해야죠. 그렇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이것도. 됐어?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잖아. 원래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다가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다른 데 돈을 써야 되니까 그 기업이 출몰하게 되면서, 실현하게 되면서 이제 또 다른 자본주의가 생겼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완전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노동자들이 여가 활동에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떤 여가 활동이냐? Organized by capitalist enterprises. 자본주의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여가 활동에 돈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가 나오는데 mass travel to spectator sports. 그러니까 관중 스포츠로의 대규모의 이동이랍니다. 특히나 축구와 경마. 그래서 이거 다 관람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거로의 대규모의 이동이, 근데 그 스포츠가 또 어떤 거냐? 관계부사 where 나왔습니다. where people